SK 브로드밴드 마케팅 성과관리 자기소개서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테니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채용 공고 보시면은 항목이 5개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이걸 경험의 나열로 접근해요. 뭐 나는 이런 걸 해봤고 저런 걸 해봤습니다.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평가자가 보고 싶은 거는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우리 회사 와서 실제로 일할 때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사람인가, 이런 걸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AI 활용 항목이 들어갔잖아요. 지금 SK 브로드밴드가 AI 컴퍼니로서의 전환을 선언한 상태예요. 전 직원 AI 역량 인증제까지 도입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자기소개서 작성하실 때뭐 챗GPT 조금 써봤다, 이 정도 수준으로는 안 돼요. 굉장히 심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항목별로 정확히 어떤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최상위권 합격자들은 어떻게 접근하는지 제가 컨설팅 하면서 실제로 봤던 기준으로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노영우 컨설턴트입니다. 저는 자소설닷컴 대표 컨설턴트고요. 면접학원 코칭패스의 대표 코치, 숨고, 크몽, 타링 등 재능 판매 마켓 상위 랭커, 서울청년센터, 대전광역시 취업 자문역, 고려대 등 유수대학 특강 경험을 보유한 취업 컨설턴트예요. 오늘은 SK 브로드밴드 성과관리 마케팅 직무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자기소개서 쓰기 전에 이 회사와 직무가 뭘 하는 것인지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일단 SK 브로드밴드는요, SK텔레콤의 자회사고요. 초고속 인터넷이랑 IPTV, 그러니까 BTV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선통신 전문 기업이에요. 지금 국내 초고속 인터넷 시장에서 한 687만 회선을 보유한 2위 사업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회사가 단순하게 뭐 회선 사업자를 넘어서 ICT 플랫폼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AI 기반의 서비스 혁신, 데이터 센터 사업 확장,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직무는 뭘 하는 거냐? 이 많은 분들이 마케팅이 들어가 있으니까 뭐 광고하고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접근하시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직무는요, 전사의 경영 계획 수립, 조직별 실적 관리, 신규 고객 유치 및 이탈 방지 전략, 채널별 판매 정책 설계, 데이터 분석을 통한 상품 기획과 신규 시장 발굴까지 전략 마케팅과 사업 관리, 이거를 합쳐놓은 영역의 포지션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생각하시는 마케터로서의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띵킹, 이런 게 아니고요. 데이터 기반의 논리적 사고력, 그 다음에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의 소통 능력,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민감성과 대응 능력,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한 끈기 있는 실행력,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기소개서 항목도 좀 볼게요. 이번에 첫 번째 항목을 보면은요, 높은 목표를 달성한 경험, 두 번째,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문제 해결한 경험, 세 번째, 낯선 것을 포용한 경험, 네 번째, AI 활용 경험, 엄청 중요하겠죠? 다섯 번째, 직무 역량 개발 노력, 이렇게 5개를 보는데요. 이게 표면적으로는 전부 경험을 서술해라 라고 요청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평가자가 확인하는 건요, 이 사람이 해당 직무의 본질적 난제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 그리고 입사 후의 실무적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냐, 이걸 파악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항목을 쓰실 때마다 반드시 이 부분을 고려하셔서 작성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항목별로 하나씩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항목입니다. 높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던 경험이라고 돼 있어요. 자, 핵심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 항목은요,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고 달성했어요 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일단 항목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잘 보시면은 스스로 높은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거고요. 두 번째로요, 목표의 달성 과정에서 한 가지 방법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접근법을 시도하는 유연성이 있었느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결과에 도달하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갖췄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거를 직무랑 연관지어서 해석을 해보자면요, SK 브로드밴드 마케팅 성과 관리 직무는요, 매월 매 분기에 KPI를 명확하게 관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가입자의 순증, 해지율, ARPU 같은 지표들이요.
그래서 목표 대비 실적이 부진할 때 원인을 분석하고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서 결국에는 주어진 목표를 달성해내는 역량,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성하실 때 체크포인트 5가지를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목표의 높이를 객관적으로 설정해야 돼요. 어려운 목표였다라는 건요, 굉장히 주관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기존 대비 30% 높은 수치, 혹은 팀 역사상 처음 시도하는 규모, 이렇게 비교 가능성을 제시해줘야만 담당자가 읽었을 때, 아, 이게 도전적이고 어려운 목표였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도전적인 목표 달성 경험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기존의 학점이 3점대 초반이었어요. 그리고 전공 학습이 충분히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4학년 때 평점을 4점 이상 받는 거는 어려운 목표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거는요, 누가 봐도 인정되는 거예요. 즉, 월드컵 우승해라. 아니면은 인턴 경력을 5년 이상 쌓아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목표를 제시하라는 게 아니고요. 본인 기준으로 봤을 때 어려웠던 것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이 부분을 얘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요. 다각도 노력의 구체성을 확보하셔야 돼요. 일단 실제로 시도한 게 몇 가지였는지 한 두세 가지 이상 접근법을 명시하시고요. 각각 어떤 논리에서 비롯됐는지 설명해 줘야 돼요. 자,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2가지보다는 3가지 정도를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기존의 방식을 시도했어요. 근데 안 됐어. 그래서 다른 방식을 시도했어. 그랬더니 됐어. 이거는 다각도라고 보기는 다소 좀 그렇거든요. 근데 내가 3가지, 나아가서 4가지 이런 것들을 시도해 보니까 어떤 문제의 활로가 보였다. 이렇게 접근한다고 하면은 훨씬 더 다각도라는 단어와 맥락상 일치하겠죠. 자, 세 번째, 실패나 난관을 회피하지 않았던 본인의 태도나 감정적인 부분을 언급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처음 시도한 방법이 실패했을 때 어떤 로직으로 방향을 전환했는지,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느낀 감정은 무엇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 어떤 시도를 했으며 어떤 결과가 있었고 무엇을 느꼈는지, 이렇게 언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위 1% 예시를 간략하게 볼게요. 마케팅 공모전에서 팀장을 맡아서 예선 통과율 상위 10%라는 목표를 설정했대요. 근데 평균 본선 진출률이 15%였기 때문에 충분히 어려운 과제였다는 게 납득이 되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초기에는 뭔가를 했어요. 근데 실현 가능성이 근거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방식을 적용했어요? 자, 3가지 방향으로 보완 작업을 진행했대요. 즉, 다각화했죠. 그래서 타겟 고객층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데이터를 확보했고요. 유사 캠페인 사례 12건을 분석해서 성공 요인을 도출했어요. 그 다음에 예상 비용 대비 효과를 정량화한 ROI 시뮬레이션을 추가했어요. 이 외에도 역할을 재분배했고요. 진척도 점검 미팅을 진행했대요. 이렇게 다각도로 시도한 결과적으로 본선에 진출하여 참가팀 중에 상위 8%에 해당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느낀 점을 간단하게 얘기했고, 회사에서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아시겠죠?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기존과 다른 방식을 자발적으로 시도하여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라고 돼 있어요. 자, 핵심은 뭐냐면요. 자발적이랑요. 기존과 다른 방식이에요. 누군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관행적 해결책이 아닌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했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회사의 상황과 연관 지어 볼게요. 일단 SK 브로드밴드는 OTT 확산 때문에 유료 방송 시장이 정체되고 있고요. 경쟁사의 가격 공세나 망 사용료 분쟁 등으로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어요. 이런 환경에서는 기존의 방식을 답습하는 인재보다는 변화를 먼저 감지하고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작성 포인트를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 기존 방식이 무엇이었는지를 좀 명확히 해주세요. 비교 대상 없이 새로운 방법을 썼다라고만 하면은요, 그 새로움의 가치를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비교 가능성을 반드시 언급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요, 기존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이런 것들이랑 비슷한 항목 중에 하나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문제를 개선한 경험에 대해 서술하시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창의적이라는 단어에 매몰된단 말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봐요. 회사에 들어와서 그냥 기분 좋으니까 내가 술 먹고 고민해보니까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한번 시도해볼까요? 이럴 순 없는 거예요. 즉, 창의성이라는 거는요, 결국에는 문제 해결이랑 직결되는 거고요. 문제 해결은요, 기존 방식에 대한 분석,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차별화되고 완전히 하늘에서 뚝딱하고 내려온 아이디어가 아니라 기존 것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와 그에 따른 개선안 이런 것들을 언급해 주시는 게 맞겠다. 알겠죠? 자, 세 번째로는 새로운 방식의 차별성을 한두 문장으로 언급해 주시고요. 플러스 알파로는 내가 그 시도를 함에 있어서 좀 감수해야 됐던 것들을 언급해주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기존 구성원들의 반발 같은 게 대표적이겠죠. 그런 부분들 언급함으로써 내가 그런 조직의 피어 프레셔를 어떻게 극복하는 사람이었는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위 1% 예시를 볼게요. 학회 운영팀에서 행사 참석자 관리를 담당했는데 기존에는 수기로 엑셀을 정리했다고 돼 있어요. 자, 근데 누락과 오류가 굉장히 많았고요. 일관성도 부족했대요. 자,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노력 부족이 아니라 구조적 비효율에서 비롯된다고 판단했대요. 즉, 본인이 이게 왜 비효율적이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한 거죠. 그래서 구글 폼과 스프레드시트를 연동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순풍하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기존 방식에 익숙한 팀원들의 우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테스트 기간을 잡고요. 병행 운영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전환의 필요성을 설득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과 과제할 때 그냥 형 한번 믿어줘, 누나 한번 믿어줘 이런 게 아니고요. 어떤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서 설득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행사당 소요 시간이 5분으로 단축되었는데 비교 가능성을 제시하라고 했어요. 40분에서 5분으로 단축되었고 이 시스템이 이후 학기에도 표준 프로세스로 정착되었다까지 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간략하게 포부도 언급해주면 좋겠죠. 이 경험을 살려서 실적관리 프로세스의 개선,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체계 구축 혹은 고도화에 기여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본인에게 낯설었던 것 혹은 다양한 것을 마주하고 포용했던 경험이라고 돼 있어요. 자, 핵심은 뭐냐? 새로운 환경이나 사람 경험한 이야기를 요청하는 것 같지만요. 이거는 낯선 상황에서 지원자가 어떤 방식으로 태도를 보여줬냐예요. 거부감을 느끼고 회피하는가, 아니면 열린 자세로 이해하려 하고 결국 자신의 관점을 확장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걸 좀 보는 거거든요. 자, 마케팅이랑 성과 관리 직무는요, 되게 다양한 이해 관계자랑 협업해야 돼요. 그리고 영업 현장의 목소리, 기술 부서의 제약 조건, 경영진이 제시하는 방향성, 고객의 불만, 이렇게 서로 다른 관점을 조율해야 되는 상황이 일상적이고요. 애당초 SK 브로드밴드가 영위하는 사업 자체가 거대 인프라 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새롭고 도전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게 구조적으로 힘들어요. 왜? 인프라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뭔가 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인재인가, 변화에 대한 수용성이 있는가, 이런 걸 평가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작성 포인트 같이 가볼게요. 일단 낯설었던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의해 줄 필요가 있어요. 어떤 점에서 익숙하지 않았는지 명시해야 되는데 이걸 잘 생각해 봐요. 인사 담당자나 이 자기소개서를 읽는 실무자들은요, 여러분들이랑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배경 지식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나만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제3자가 봐도 익숙하지 않았겠구나라는 게 인정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읽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해서 설명을 좀 넣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포용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써줘야 돼요.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떤 계기로 관점이 바뀌었는지가 핵심이에요. 그냥 뭘 했다, 이걸 했다, 저걸 했다, 그래서 포용했다, 이게 아니고요. 그 포용과 수용의 과정 속에서 내가 겪어야 됐던 일들을 적어주는 게 좋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수능 공부를 했어요. 수능 공부를 해가지고 수학 문제를 푸는데 어떤 강사는 로피탈의 정리 쓰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어떤 강사는 로피탈의 정리를 특정한 순간에 써도 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결과만 놓고 보면 둘 다 맞는 말이거든요.
다만 내가 로피타를 이미 많이 써봤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로피타를 안 쓰는 사람의 접근 방식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요. 조금 본인이 보수적이고 FM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전공시험에서 뭐 쪽지 같은 거 풀 때 어떤 친구는 정답을 먼저 본 다음에 역산해서 문제풀이를 하고 개념을 이해하는 친구가 있고요. 개념을 빡빡하게 이해한 다음에 문제를 푸는 친구도 있어요. 학점을 놓고 본다고 하면은 어떤 접근 방식이든지 우열이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성향의 차이에 따라서는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본인의 가치관과 충돌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수용했느냐,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봅시다. 비전공의 한계를 극복하고 MVP를 출시했대요. 경영학을 전공했고요. 창업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 팀의 절반이 컴공 전공자였대요. 자, 그러다 보니까 API, 프론트엔드, 백엔드, 데이터베이스 설계 등의 용어가 오갔고 기술적 논의에서 소외감을 느꼈대요. 그래서 이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 두 가지를 시도했다. 기초적인 웹 개발 개념을 온라인 강의로 시도했대요. 그리고 뭔가를 또 했대요. 그랬더니 이게 기술팀에 안 된다라는 표현이 거부가 아니라 구체적인 제약을 제시하는 거였다. 즉 바꿔 이야기하면은 나도 너랑 공동의 목표 가지고 있고 너랑 같이 뭔가를 해보고 싶은데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되니까 다른 대안을 같이 찾아보자라는 어떤 적극적 협력의 의사 표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기술적 이해도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 친구들의 말이 나를 굉장히 소외하는 것 같고 나를 굉장히 배제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죠. 근데 어떤 이런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 사람들과의 어떤 갭을 좀 줄이면서 서로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이런 걸 좀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의 관점을 먼저 이해하려는 자세의 중요성을 좀 배웠다. 그래서 특히나 지식의 격차로 발생하는 입장의 차이를 주도적인 학습을 통해서 줄여 나가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네 번째입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항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25년도 하반기 자기소개서 해설하면서 AI 활용 경험이 대놓고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주의해야 돼요. SK 브로드밴드는요, AI 컴퍼니로서의 전환을 선언했고요. 업무 전반에 AI 활용을 확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AI를 써본 적이 있냐의 수준이 아니고요. 잘 쓰냐까지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체크 포인트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AI 도구를 활용할 때 어떤 목적 의식이 명확하게 있었느냐. 예를 들어서 챗 GPT가 기획을 잘해준다, 클로드가 글을 잘 써준다, 아니면은 뭐 나노 바나나 프로가 이미지를 잘 만들어준다. 이런 어떤 개별 AI의 섹터별 장점을 내가 이해하고 있고 목적에 알맞게 사용할 수 있는 배경 지식이 있다. 이 부분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도구를 사용했는지 그리고 어떤 시행착오가 있었는지도 설명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챗 GPT나 뭐 여러 AI에는 여전히 할루시네이션 증상이 있죠. 환각 증상이 있고요. 그거 말고도 내가 프롬프트를 제대로 만지지 못해서 엔지니어링이 잘못되어서 원하는 결과값이 도출되지 않을 때도 있고요. 똑같은 프롬프트를 입력했는데도 결과값의 퀄리티가 다를 때가 있죠. 그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언급해주세요. 그리고 AI의 활용으로 무엇이 개선되었는지를 정량적 혹은 정성적으로 설명해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할 때 AI를 사용했더니 모든 게 잘 이루어졌다라는 접근보다는요, 내가 비효율적인 부분, 즉 인간이 단순 반복해야 돼서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휴먼 에러의 가능성까지 있는 그런 업무들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핵심 역량, 기획하고 사고하고 비판하는 일에 신경 쓸 수 있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그래서 가봅시다. 자, 제 이름은 GPT 인턴입니다. 마케팅 인턴 중에 주간 경쟁사 동향 보고서 작성을 담당했대요. 그래서 이 AI를 사용하게 된 경위에 대해 설명하라고 했는데 그러려면은 비교 가능성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존의 방식은 직접 검색해서 취합하는 거고 정리하는 거였다. 그러다 보니까 매주 4시간이 걸렸고요. 중요 기사를 놓치는 경우도 있었대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GPT를 기반으로 한 분석 프로세스를 설계했다. 그래서 추출하는 프롬프트를 구성했어요. 근데 초기에는 나와줘야 돼요. 품질이 일정하지 않았지만
GPT를 나만의 비서이자 인턴으로 삼겠다는 마음으로 프롬프트를 여러 차례 수정하고 출력 형식을 표준화하는 작업을 거쳤다고 했어요. 그리고 AI의 요약 결과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았고요. 대조 검증 단계를 추가해서 오류나 누락을 확인했다. 즉, 내가 이 AI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았다라는 거, 보조적 도구로서 활용했다는 거,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결과로 어떻게 됐어요? 보고서 작성 시간이 1시간으로 단축되었고요. 주간 비교 분석도 용이해졌어요. 자, 이 경험을 통해서 업무 도구를 활용할 때 이 목적의 정의, 설계, 결과 검증의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배웠다. 그래서 기초적인 업무는 AI를 적극 활용하되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시야를 넓히는 데 집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이 정도 레벨까지는 가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지원 직군에 필요한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을 얘기하라고 돼 있어요. 자, 핵심은 이거예요. 스펙을 나열하면 안 됩니다. 마케팅과 성과 관리 직무에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를 지원자 스스로 정의해야 되고요. 그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어떠한 주체적 노력을 했는지 확인하려는 거예요. 자, 포인트 2가지 얘기할게요. 자, 첫 번째로는요. 직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그냥 마케팅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관리적인 업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이니까 창의성이 중요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준비 과정에서도 목적 의식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해왔다, 그러니까 난 잘 맞다가 아니라 AI의 시대 속에서, AI 컴퍼니로의 전환의 시대 속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뭐 땡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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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를 구독하여 프롬프트를 설계해보고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렇게 목적성을 보여줘야만 이 인간이 우리 회사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고 실제 관련된 역량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게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무에서 어필할 수 있는 역량도 볼게요. 일단 데이터 분석 역량, 엑셀, BI 도구, 그 다음에 SQL 이런 부분들 넣어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기획력도 중요합니다. 시장의 환경을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해서 설득력 있는 문서로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좋아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뭐 당연한 거죠. 마지막으로는 산업에 대한 지식인데요. 통신과 미디어 산업의 구조, 경쟁 환경, 최신 트렌드 이해,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합니다. 이게 어쨌든 그 기본적으로 좀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한 업종이기 때문에 일반 B2C나 뭐 소비재 산업처럼 정보가 엄청 많지도 않고요. 여러분들한테 친근하지도 않아요. 근데 제가 워드 기준으로 약 30장 분량의 보고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거는 아래 내려가셔가지고 댓글 보시고 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시를 보겠습니다. 마케팅 성과 관리 직무는요, 가입자의 데이터 분석, 캠페인 효과 측정 등등등의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학습과 실전 적용을 병행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선 이제 SQL과 엑셀 고급 기능인 피벗 테이블, VLOOKUP, 조건부 함수를 6개월 동안 진행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유통기업 마케팅팀 인턴으로 근무했대요. 프로모션별 매출 데이터를 분석해서 효과가 높은 채널과 시간대를 도출하는 업무를 담당했고요. 다음 캠페인 예산 배분을 조정해서 실제로 반영된 경험도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는 통신산업의 이해를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 통계 자료와 업계 뉴스를 정기적으로 읽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이렇게 JD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어필함으로써 본인이 이 직무에 핏하고 열정과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 SK 브로드밴드 성과관리 마케팅 직무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해봤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해 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더 자세한 심층 분석 보고서를 보고 싶은 분들은 블로그에 접속하셔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무료로 자료를 다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또 1대1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들도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수임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